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하죠. 부처님께서는 말은 곧 마음의 거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고즈넉한 작은 마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용모가 준수하고 인품도 훌륭했지만 늘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어 사람들은 그를 조금 어렵게 느꼈습니다. 그가 가진 무심한 태도는 특히 사랑하는 아들마저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아버지의 냉정한 모습 뒤에 감추어진 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어릴 때 느꼈던 감정을 점점 확신으로 받아들였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삶이란 참으로 신비한 여정을 품고 있는 법입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한 세상을 다 살고 떠난 날, 아들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미운 정조차도 사라지며 가슴이 공허해짐을 느꼈습니다. 무뚝뚝했던 아버지의 습관들, 말없이 다독여주던 묵직한 손길, 그리고 묵묵히 등 뒤를 지켜보던 모습들이 비로소 또렷이 떠오르면서 아들은 차마 표현하지 못했던 그리움과 아픔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며칠 뒤 유품을 정리하던 아들은 잘 정돈된 상자 속에서 낡고 허름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다소 흐릿해진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사랑하는 아들에게라는 한 줄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봉투를 열고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따뜻한 문구들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평생 동안 말주변이 없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단다. 그래서 너와 함께한 날들 동안 내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을까 늘 아쉬웠다. 하지만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깎아왔던 감나무의 열매가 잘 익어 너의 입가에 행복한 미소를 남기길 바랐고, 내가 아픈 손으로 수리한 의자가 편안히 너를 감싸주길 원했단다. 비록 직접 말하지 못했지만 나는 늘 너를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보고 내 작은 어깨에 용기를 담은 손길을 전해주고 싶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며 살길 바란다. 말과 행동은 마음의 다리가 된단다. 두려워 말고 너의 사랑을 말로, 그리고 따뜻한 행위로 표현하거라. 그것이 곧 내 삶의 힘이 될 것이다. 늘 사랑한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은 편지를 읽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참아왔던 감정들이 마치 봇물 터지듯 그를 덮쳐왔죠. 그날 처음으로 아들은 아버지가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하던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라 서툴렀던 사랑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당부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고마워, 다정한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그리고 진심이 담긴 사랑한다라는 한마디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동과 말로 마음속의 따뜻함을 드러내야만 진정한 사랑과 수행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들은 이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운 교훈은 아들이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 사이에 사랑의 씨앗을 심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여 마음속에만 품고 있어 말로 표현하지 못한 따뜻한 감정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용기를 내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보세요. 따뜻한 한마디는 곧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 될 테니까요. 어느 한 마을에 평온하게 생이 흘러가는 듯 보이는 작은 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길을 천천히 걷고 있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약간 굽은 나이 많은 분이었지만 눈빛만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바람에 실린 작은 새소리와 먼 산이
기운을 느끼며 걷고 있던 그 순간 노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길가에 한 젊은이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고뇌로 가득하고 그의 어깨는 삶의 무게를 짊어진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몇 걸음 더 다가가 조용히 섰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이 있는 것을 눈치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멈춰 선 노인은 잠시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무엇이라 말을 건넬지 신중히 고민한 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삶이 널 힘들게 하고 있구나. 하지만 꼭 기억하거라. 밤이 가장 어두운 순간은 곧 새벽이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이란다. 그 한마디는 평범해 보였지만 젊은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한순간 그는 자신이 느꼈던 절망 속에서도 어딘가 빛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온통 흐릿하고 무거워 보이던 세상이 문득 한 줄기 빛이 들어온 듯 조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젊은이는 울컥하는 울음을 삼키며 노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긴 세월을 살아내며 쌓인 주름마다 따뜻함과 지혜가 담겨 있었고 노인의 눈은 깊은 연못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고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는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변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극복하고 오히려 풍요로운 깨달음을 얻어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그날 해주었던 말이 자신의 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는 사실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언젠가 그 길을 다시 걸으며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있던 노인을 찾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두 발로 추억의 길을 걷던 어느 날 그는 다시금 노인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노인에게 다가가 머리 숙여 인사를 올리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몇 년 전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일어서서 앞을 향해 걸어갈 용기를 얻었고 지금은 힘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노인은 젊은이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깊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뒤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가 씨앗을 하나 심었다면 그 씨앗은 너의 삶을 통해 꽃을 피웠구나. 이제 너의 손길로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어주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아름다움이란다. 젊은이는 노인의 말에서 또 한 번 가슴 깊은 깨달음을 얻으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고 슬픔에 빠진 이에게는 자신이 들은 그 따뜻한 메시지와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의 말은 천냥 빚을 갚는다.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 기대와 희망, 용기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고 결국 따스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법입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이러한 씨앗이 될 말을 그리고 진심을 담은 행동들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결국 세상을 조금 더 환하게 변화시킬지도 모릅니다. 말은 칼과 같아 잘못 사용하면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치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은 곧 공덕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진심 어린 말 한마디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때론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진심 어린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살아갈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씨앗과 같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이 꽃을 피우기도 하고 가시가 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 조용한 마을에 화를 잘 내고 항상 투덜거리는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엔 세상이 항상 삐죽삐죽한 모서리로 가득해 보였고, 그의 입에서는 늘가시 돋친 말들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 세상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라는 원망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했으며, 오히려 자신이 모든 문제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거친 말투와 환한 표정에 마음이 상해 점점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고, 이로 인해 더 큰 분노와 외로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곳곳을 돌며 사람들에게 지혜와 평안을 전하던 한 스님이 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젊은이는 나무 아래 홀로 앉아 하늘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의 눈빛 속에서 서글픔과 분노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다가가 젊은이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스님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자 젊은이는 슬쩍 그를 흘겨보더니 투덜거렸습니다. 스님, 왜 저를 따라오셨습니까? 제게까지 잔소리를 하러 오셨습니까? 스님은 그의 말에도 개의치 않고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젊은이여, 너는 왜 그렇게 화를 품고 사느냐? 젊은이는 처음에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한없이 평온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자 마음 한구석이 조금 풀린 듯 억지로 입을 떼었습니다. 사람들이 절 이해하지 않으니까요. 모두들 날 미워하고 피하니까요. 제가 먼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님은 그의 말을 고요히 들은 후에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젊은이여,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만든다는 걸 아느냐? 내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듣는 이 마음을 베고 상처를 낸단다. 그리고 그 상처는 다시 너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분노의 말을 내뱉은 이유는 사람들이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서이겠지. 하지만 내 말이 그들에게 상처를 준 이상 그들 또한 너를 멀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젊은이는 처음에는 스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눈빛은 무엇인가 큰 진실을 아는 듯한 깊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 마음에는 분노의 불씨가 가득하구나. 하지만 기억하거라. 불은 꺼지지 않으면 결국 자신을 태우는 법이다. 내가 던진 불꽃이 다시 내 안으로 돌아오면서 너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고 있을 뿐이란다. 그 말은 젊은이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지, 또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어떻게 돌아왔을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스님과의 만남을 떠올리며 자신의 언행을 하나하나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번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는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주변 사람들에게 한마디 따뜻한 말이라도 건네려고 애썼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말투와 태도가 부드러워지자 마을 사람들도 점점 그를 대하는 방식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웃으며 말을 걸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들리자 그의 마음도 점차 따뜻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젊은이는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처음으로 스님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스님, 그날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고, 이제는 제 말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저도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구나. 내가 깨어진 유리 같은 말을 따뜻한 햇살 같은 말로 바꾸었으니 너의 삶도 마침내 꽃처럼 피어난 것이겠지. 기억하거라. 말은 한 송이 씨앗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씨앗을 마음속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정성을 담아야 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향기 없는 꽃과 같다. 그러나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말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게의 주인은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는데 그곳을 다녀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의 다정한 말과 따뜻한 미소를 오래도록 기억하곤 했습니다. 노인은 손님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늘 이렇게 인사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하루가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그의 가게는 물건이 특별히 많은 것도 번창한 것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즐겨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단지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일부러 먼 길을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피곤한 얼굴로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축 처진 어깨와 지친 표정으로 물건을 골랐고 별다른 말 없이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았습니다. 노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셨나 봅니다. 하지만 괜찮아질 겁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젊은이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이내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너무 많은 일을 견디고 있어요. 누구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르신의 그 말씀이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노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짊어진 짐은 그 무게를 남이 알지 못하더라도 팔을 조금만 뻗으면 누군가의 손길에 닿을 수 있단다. 지금 내가 느끼는 무거움 또한 언젠가 훌훌 내려놓을 날이 올 것이니 너무 혼자서 짊어지려 하지 마라. 그날 이후 젊은이는 노인의 가게를 자주 찾았습니다. 그는 노인의 가게에서 전해 들은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기며 조금씩 더 밝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자신도 노인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줄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 속에서 꺼낸 쇠붙이는 다시 자신을 불태우지 않고 누군가를 따뜻하게 한다. 우리의 말 또한 그렇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스스로를 불태우지 않고도 상대를 위로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이 다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만듭니다. 반면 날카롭고 차가운 말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때로는 그날의 작은 불씨가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말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현재 하고 싶은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상대방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까? 이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일 수 있을까? 불필요한 비난이나 차가운 말 대신 이해와 배려를 담은 따뜻한 말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작은 시도 하나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점점 더 풍요롭고 평온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응원의 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노력은 정말 멋집니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애쓰고 계시네요. 조금 쉬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가리라 괜찮아질 겁니다.
당신의 다정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되어 그 어두운 하루의 빛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어느 작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씨앗이 아니라 길이다. 말로 만들어진 길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다리가 된다. 부디 오늘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사람이 건네는 한마디 말은 마치 물결과도 같습니다. 따뜻한 말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처럼 잔잔하지만 오래도록 퍼져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의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무심코 던진 날카로운 말은 거센 파도로 번져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고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라왔습니다. 소년의 부모는 늘 바쁜 일상 속에 있었고 그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는 스스로가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진다고 느꼈습니다.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낯선 환경에서 더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그런 소년을 쉽게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를 잘해도 스스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꿈꾸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희미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느 날 소년은 수업 중에 선생님이 묻는 질문에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는 일이 많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용기를 내어 손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는 다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겠지. 그냥 또 평범한 대답이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선생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수업에서 한 대답이 정말 훌륭했어. 내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니 정말 놀랍구나. 넌 분명히 참 똑똑한 아이야. 선생님의 그 한마디는 소년의 마음속에 작은 햇살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 말은 소년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숨겨져 있던 어두운 그림자를 밀어내며 새로운 빛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지만 소년은 점차 그 한마디 칭찬을 되새기며 용기를 냈습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로 잘할 수도 있어. 어쩌면 나도 괜찮은 사람일지도 몰라. 그는 용기를 내어 수업에서 더 자주 참여하기 시작했고 친구들과도 조금씩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변화를 느낀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의 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밝아졌고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부족함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격려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 소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역시 어린 시절 선생님이 자신에게 해준 것처럼 자신에게서 자존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과 격려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진심 어린 말은 상처받은 마음에 빛과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서 자라난 희망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꽃이 피고 나쁜 말을 하면 가시가 돋는다.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좋은 말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밝은 씨앗을 심어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고 때로는 넘어질 뻔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반대로 무심코 던진 날카로운 말들은 누군가의 마음에 가시를 만들어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줄까?
이 말이 그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을까? 하루에 단 몇 마디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넌 정말 노력하고 있어.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와 같은 진심이 담긴 말을 건넨다면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깊게 자리 잡아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힘들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잊지 말고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말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 힘을 통해 서로에게 희망과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 비슷한 소리를 내지만 진심은 분명히 전해지는 법이다.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듯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크고 작은 갈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가족들 사이에서 쉽게 감정이 격해지는 일이 잦았고 그러다 보면 톡한 말이 불쑥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상대방을 다치게 할 것을 알면서도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말로 상처를 주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어머니와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자잘한 일들로 시작된 말다툼이 점점 격해지다 보면 그녀는 참아야 할 말조차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뱉어낸 그 언어의 무기가 어머니의 가슴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여인은 평소처럼 사소한 일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말다툼은 여느 때보다 치열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감정이 폭발한 그녀는 어머니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화가 가라앉고 나니 그녀의 가슴 한 구석에 깊은 후회가 찾아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무겁고 어두운 침묵 속에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하게 여인을 맞이해 주시지 않았고 말을 걸어도 짧고 차가운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여인은 어머니의 반응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녀의 말들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어머니께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그것을 바로잡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는 여인이 용기를 내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그 말들이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니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땐 정말로 마음이 너무 아팠단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솔직히 사과를 하러 와줘서 고맙구나. 나도 너를 더 이해하지 못하고 화만 냈던 걸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단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속에 쌓였던 오해와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단번에 회복되지는 않을지라도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열고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여인은 자신의 말을 돌아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화가 난 순간에도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천천히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는 즉시 용기를 내어 진심으로 사과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아무리 깊은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모든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실수와 오해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때 그 어둠은 밝은 빛 아래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는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곧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귀한 시작점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과하기를 주저합니다. 체면이 상할까 두렵고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을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심을 담은 사과는 기대하지 않은 기적을 만들곤 합니다. 용기 내어 다가가는 그 한 걸음이 상대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당신의 진심은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해질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진심을 담아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누군가와 오해를 풀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 솔직한 마음으로 말을 건네보세요. 죄송합니다. 혹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한마디는 당신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이어줄 큰 첫발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심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다리가 된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그 다리를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가 담긴 중요한 도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따뜻한 말을 권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향기로운 꽃과 같아서 들을수록 기쁨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 위로, 격려가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기도 하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을 만든다. 말이 착하면 복이 따르고 말이 악하면 재앙이 따른다. 어느 마을에 한 가난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낡은 가방을 들고 학교에 다녔으며 언제나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고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크게 웃거나 떠들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고 외모도 또래 친구들에게 돋보이지 않았으니 스스로를 낮춰보는 일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발표 시간이나 질문을 받는 시간에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을 더듬거나 아무 대답도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친구들도 그를 쉽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상태로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작은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소년은 늘 그렇듯이 자신이 못했을 거라 생각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를 교실 앞으로 부르며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이 소년을 보세요. 여러분, 이 시험에서 그는 정말 훌륭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독창적인 생각을 한 아이는 거의 없었어요. 너는 참 특별한 아이야. 내 안에는 정말 훌륭한 재능이 있어. 나는 내가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그 말은 마치 어두운 동굴 속을 비추는 한 줄기 빛처럼 소년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소년은 처음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다정한 말을 떠올리자 그동안 움츠리고 있었던 마음속 한 구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녀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자꾸만 떠올라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일까?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일 수 있을까? 그 작은 믿음이 점점 소년의 행동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던지는 질문에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고 시험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심어준 믿음은 그의 발길을 멈추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학교에서 점점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배운 것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공부가 재미있어졌고 더 넓은 세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아이가 정말 이렇게 밝아질 줄 몰랐다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녀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뛰어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업적을 이루어냈고 다수의 연구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성공한 과학자로서의 삶을 살던 그는 어느 날 한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 선생님이 제게 해주셨던 그 한마디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때 저는 제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너는 참 특별한 아이야. 내 안에 훌륭한 재능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스스로를 조금씩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소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 말은 작은 씨앗처럼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자라며 그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것이 한 소년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맑은 물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속에 흐르며 생명을 불어넣고 세상을 풍요롭게 만든다. 우리가 건네는 작은 다정한 한마디는 결코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그 말은 마치 목마른 땅에 흘려보내는 맑은 물처럼 누군가의 삶을 적셔주고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진심 어린 칭찬이나 격려가 듣는 사람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전하기도 합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잔잔히 퍼져 하루를 밝게 하고 더 나아가 삶의 희망을 불어넣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시장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게는 크진 않았지만 나름 정성스럽게 상품을 진열해 놓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를 띠며 인사하곤 했습니다. 그는 장사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손님이 가게 앞에 멈춰 서더니 무례한 말투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물건을 누가 사겠어? 이런 품질로 장사를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 이래서야 장사라도 되겠어? 그 순간 남자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당장이라도 큰 소리로 맞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힘든 일을 겪어왔고 장사하면서 억울한 일도 감내해야 했기 때문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의 머릿속에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하지만 독은 항상 자신을 먼저 해친다. 화는 참고 내려놓는 것이 지혜로운 법이다. 순간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깊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론 계속 다짐했습니다. 내가 화를 내봤자 오히려 나만 더 괴로워질 뿐이야. 차분하게 대처해야 해. 그래서 그는 화를 사귀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손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손님, 제 가게 물건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특별히 찾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남자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무례했던 손님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어색하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태도를 바꾸며 머뭇거리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조금 말을 심하게 했나 보네. 미안하네. 사실 물건을 사려고 돌아다니려던 참인데 좀 신경질적으로 구한 것 같아. 좋은 물건 있으면 몇 가지 골라볼게. 남자는 손님이 뉘우치는 태도로 변하는 것을 보며 자신이 화를 참기로 한 결정을 스스로 칭찬했습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다투었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수도 있었지만 인내를 바탕으로 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님은 결국 그 가게에서 물건을 사갔고 떠날 때는 남자에게 고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날 일을 계기로 남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열쇠라는 걸 오늘 깨달았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바람이 거센 불꽃을 더 키우는 것과 같다. 스스로를 태우지 않으려면 그 바람을 잠재우는 것이 중요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내뱉은 한마디 말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도 상처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부드러운 한마디는 오해와 갈등을 풀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화가 나고 격해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순간마다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부드럽게 대응할 방법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화를 참는 것이 질책받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보호하고 관계를 지키는 현명한 행동이 됩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가족들을 위해 묵묵히 일만 하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남들에게는 성실한 가장이라는 평을 들었고 집안에서도 어김없이 책임감 있게 자신의 역할을 다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언가 비어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평소에 따뜻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같은 말은 입 밖으로 내기가 어색하고 어려웠습니다.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그는 항상 조용히 집을 이끌어왔고 차가운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어느 날 노인은 병으로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병세가 점점 심해지면서 그는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충격을 받고 긴 밤을 고민 속에서 보냈습니다. 침대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던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못했구나.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사랑을 전하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걸까? 노인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뚝뚝하고 차가운 사람이었는지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사랑을 표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을 하나둘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느린 손짓으로 각자의 손을 꼭 잡으며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 명씩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첫째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항상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노력해왔던 것을 안다. 늘 무심한 척했지만 나는 내가 자랑스러웠단다. 둘째에게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딸아, 나는 항상 바빠서
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못했구나. 하지만 너는 늘 밝고 씩씩했지. 엄마 아빠의 큰 자랑이었다. 배우자에게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평생 따뜻한 말 한 번 제대로 챙겨하지 못했네. 당신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그는 가족 모두를 바라보며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동안 표현을 너무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서로 아끼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그의 말을 들은 가족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노인의 따뜻한 진심은 평생 듣지 못했던 말들보다 더 뜨겁고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말은 가족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깊은 울림을 남겼고 여러 해 쌓였던 거리감과 오해를 순식간에 녹여버렸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손을 맞잡고 눈물 속에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에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의미 없는 소리가 될 뿐이고 사랑이 담긴 말은 천리 밖에서도 들려온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미루다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다음에 말하지 뭐. 지금은 괜히 어색할 것 같아. 그렇게 우리의 진심은 마음속 깊은 곳에 갇혀있는 채 시간이 흐르고 맙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 사랑의 말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늦어버리기 전에 가족과 사랑하는 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아이들에게는 항상 널 사랑해. 내가 있어서 행복해. 배우자에게는 당신 덕분에 오늘도 힘을 낼 수 있었어. 고마워. 부모님께는 늘 뒤에서 저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순간이란 없습니다. 어떤 순간이든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적절한 순간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며 무엇보다 서로의 사랑을 더욱 단단히 이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진심은 결국 말로 전해질 때 가장 빛이 납니다. 늦기 전에 사랑을 전하세요. 지금이 바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순간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밝혀주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